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미분항을 다루어야 된다는 걸 배웠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시간 t sub i, 이 이산화되어 있는 그런 특정 시간에 대해 가지고 시간 미분항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미분항은 원래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면 특정 시간 t sub i하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약간 벗어난 시간하고 사이에서의 v 값의 차이를 그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물론 이 델타 t를 몹시 작은 값으로 유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든 시간이 다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 sub i에서 델타 t를 뺐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시간을 모를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 디퍼런스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접한 두 개의 시간 포인트 사이의 차이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i번째 시간하고 i-1번째 시간하고의 차이만 알고 있겠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쓰면 정확한 시간 미분이 되겠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한 가장 정확하게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델타 t에 해당하는 거는 쓸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인 인접한 두 시간 포인트 사이의 차이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v 값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역시나 그 두 개의 시간에서의 함수 값을 가지고 쓰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될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 등호가 성립할 수는 없겠죠. 등호는 당연히 성립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서 정확히 등호 대신에 이렇게 근사적인 표시만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표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t sub i에서의 포텐셜 혹은 t sub i-1번째에서의 포텐셜을 그냥 v sub i라든지 v sub i-1 같은 걸로 간단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산화되어 있는 시간을 사용하면서 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시간 미분법을 도입을 해보니까 이런 꼴이 나타났네요. 이게 정말로 똑같은 꼴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근사적으로는 맞는 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미분을 이와 같이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방법을 백워드 오일러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오일러라는 건 물론 사람 이름이고요. 여기에 백워드라는 말은 무엇과 관련이 돼 있냐면 t sub i에서의 시간 미분을 바로 t sub i와 그것보다 더 과거 backward로 가서 그때의 시간 사이에 간격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 backward라는 말이 붙게 됩니다.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시간 t sub i라는 곳에서의 시간 미분 값을 그 시간과 그 미래의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 sub i와 t sub i 플러스 1을 가지고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것은 forward 오일러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backward하고 forward라는 말은 실제로 그러면 backward 오일러 방법만 사용되고 forward 오일러라는 방법은 사용되지 않나요? 라고 하면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둘 다 쓰이게 되는데 이 forward 오일러 방법에서는 동일한 t sub i라는 순간에서의 v라는 함수의 시간 미분값을 어떻게 근사를 하냐면 다음과 같이 근사를 합니다. 그 전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거랑 꼴이 몹시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그때는 이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 t sub i 빼기 t sub i 마이너스 1이었고요. 그리고 이 분자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그 현재 시간과 과거 시간에서의 함수값의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현재 시간과 미래 시간에서의 함수값의 차이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 경우에는 포워드 오일러 방법에는 뉴메리컬한 스테빌리티가 문제가 있게 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이 이와 같이 간단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v라는 함수의 시간 미분이 마이너스 2.3v하고 같다라는 것이고 초기 값으로 1, 2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것의 솔루션이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 함수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면 당연히 0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또한 t에다 0을 이렇게 넣었을 때 초기 값도 만족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걸 포워드 오일러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한번 이산화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t 서브 i일 때 이걸 이산화를 한다고 하면 이 2.3 곱하기 b라는 값은 그냥 2.3 곱하기 b의 t 서브 i에서의 값이 나타나게 될 테니까 이게 이렇게 오는 것은 손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제 남는 거는 시간 미분이 되겠죠. 이 시간 미분 값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배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준 시간을 고려할 때 그것보다 미래의 시간과 현재 시간의 차이, 밑에는 분모에는 시간의 차이, 그리고 분자에는 함수값의 차이를 놓아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순간 t 서브 i에서 성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우리가 현재 v 서브 i 그러니까 현재 시각에서의 v값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서의 v값은 어떻게 구해지는 것이냐? 바로 이 식에서부터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걸 다른 값들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계산을 해보시면 요거 t-t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옮겨주고 요 b 서브 i도 옮겨주고 하면 이와 같은 식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걸 풀 때 우리가 만약에 t 서브 i에서의 함수값을 알고 있으면 이것도 알고 있고 이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 간격 같은 것들은 우리가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이 값도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값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로부터 현재의 값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값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컴퓨터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 포워드 오일러 방법은 뉴메리컬한 인스테빌리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의 어널리틱한 솔루션은 exponential 마이너스 2.3t였어요. 그래서 exponential 마이너스 2.3t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검은색 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간격, 그러니까 i번째 시간과 i 플러스 1번째 사이의 시간 간격을 너무 크게 잡게 되면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 해야 되는 함수가 이 파란 선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이렇게 발산하게 됩니다. 더 긴 시간으로 보게 되면 이게 진폭이 점점 커지게 돼 있죠. 아, 이건 너무 좋지 않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타임 스텝이 1과 같이 이렇게 크게 될 경우에요. 그럼 좀 줄여볼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0.7 같은 걸로 줄여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줄어듭니다. 결국은 줄어들지만 보시면 이 빨간색이 심지어는 빨간색의 해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도 하죠. 실제 해는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절대 음수값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산화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적절하지 못하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시간 간격을 너무 크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실제의 미분 방정식의 해가 아닌 이상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시간 간격을 매우 좁게 만들 경우에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예쁘게 그리고 올바른 해에 가깝게 이렇게 디케이하는 모습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포워드 오일러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시간 간격에 대해 가지고 제약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계산 시간을 줄여보겠다고 타임 스텝 같은 것들을 너무 크게 잡을 경우에 이게 솔루션이
올바르지 않은 잘못된 발산하는 솔루션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 이것을 인스테빌리티라고 부르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회피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동일한 문제를 그러면 배거드 오일러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똑같은 문제를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여긴 똑같죠. 여긴 똑같은데 왼쪽에 있는 이 dv over dt 항이 이제는 i번째 시간에서의 값 빼기 그리고 i-1번째 시간에서의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차이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걸 정리하게 되면 여기에도 b 서브 i가 있고 여기도 b 서브 i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b 서브 i에 대한 항을 좌변에다 모으고 우변에는 b 서브 i-1번째 과거 시간에서의 값을 여기다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조금 다른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로부터 요것도 b 서브 i, 요것도 b 서브 i에 대한 항이기 때문에 묶어서 나누어 주게 되면 만약에 i-1번째 시간에서의 값을 알고 있을 때 i번째 시간에서의 값은 이와 같은 관계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전과 비교를 해보면 포드 오일러 방법에서는 b 서브 i에다 보정항이 이 뒤에 붙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것을 나누어 주는 형태로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실제로 결과를 어떻게 바꾸어 주게 되냐면요. 바로 배거드 오일러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동일한 타임 스텝을 사용을 했습니다. 0.05, 0.7, 1.0을 사용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얻어지는 결과가 모두 익스포넨셜한 디케이를 따라가고 있죠. 물론 여기서도 시간 간격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임 스텝을 1.0으로 했었을 때의 이 결과는요. 실제 결과인 검은색 선보다도 한참 떨어져 있는 그런 결과를 주기 때문에 이것도 올바른 결과는 아니겠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포워드 오일러 방법을 썼을 때는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여서 결국은 오버플로우가 나게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배거드 오일러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비록 부정확하기는 하지만 디케이 한다는 특성은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시간 간격을 줄여 나가게 되면 더 올바른 해에 가깝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뭐 발산하는 해 같은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거드 오일러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이제 배거드 오일러 방법을 가지고 이 더블 레이어에 대해서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강조 드려야 되는 것은 이 타임 스텝을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결과는 정확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자원이 허락하는 한 이렇게 타임 스텝을 적절하게 충분히 작은 값으로 유지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 방정식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예제로 봤었던 위키피디아에서 따왔던 예제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때는 여기가 어떤 상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RS와 CD의 곱으로 나타나게 되는 어떤 특성 시간으로 나눠주는 값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 그리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오른쪽에 우리가 위키피디아에서 봤던 것은 호모지니어스한 그런 솔루션이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드라이빙 텀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한 영향도 고려가 돼야겠죠. 어쨌든 배거드 오일러 메소드를 여기다 적용을 해보게 되면 시간 미분항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냥 바로 써주면 될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간 미분은 사실 비인의 어널리틱한 형태가 주어져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먼저 어널리틱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이산화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이것도 어떤 이산화되어 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배거드 오일러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산화된 결과를 적어 주었습니다. 이게 유사하게 보이지만 이 b 서브 in의 i번째와 b 서브 i 하고는 완전히 다른 값이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미지수고 노드 볼티지고 이것은 벌써 알려져 있는 인가되어 있는 외부에서 인가한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전에는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유일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나중에 요거를 이제 양변을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게 되면 이쪽 우변을 요 값으로 나눠주게 되는데 뭐 이런 간단한 나눗셈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것이 지금은 아주 간단한 OD이기 때문에 보통의 그 전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나눗셈 연산하고 관계가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 PDE를 풀게 될 경우에는 요 부분 이것을 나눠주는 요 행위가 나중에 돼서는 매트릭스 인버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량의 대부분이 이 매트릭스 인버전을 하는데 사용이 될 거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의 바드 책의 1점, 2.7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어널리틱하게 그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계산을 해서 그린 것이고요. RS와 CD는 뭐 1옴하고 그 바드 책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20 마이크로페롯을 이렇게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시정수를 계산을 해보면 RS와 CD의 곱으로 나타나게 되는 시정수는 20 마이크로세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10 마이크로세컨이 되는 요 지점에서 어브럽트하게 볼티지를 스텝와이즈하게 볼티지를 갑자기 0볼트였다가 1볼트로 탁 올려주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앞서 나와 있었던 것과 같이 백워드 오일러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산화된 식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컴퓨터로 계산을 하게 된 결과가 다음과 같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하게 되는 그런 꼴을 나타내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의 디케이를 나타내는 그 시정수도 20 마이크로세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시정수의 3배 정도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스텝이 있고 난 후부터 여기까지 한 20 마이크로세컨의 3배 정도가 지나게 되면 그러면은 차징이 거의 95%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은 익스포넨셜 함수의 꼴로부터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더 일렉트리컬 더블 레이어를 단순히 RC 서킷으로 모사를 하고 그것을 시간 미분을 어떻게 다루는지 컴퓨터로 어떻게 이산화하는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시스템은 당연히 위치마다 물리적인 값들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ODE만으로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다루게 돼야 될 텐데 그것들은 이후의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